이재명 시계 예. 안 만들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페이북에 글을 올려서 이제 만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른바 대통령 굿즈잖아요. 예. 필요한가요? 시계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용도만 생각하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그런 행사 때마다 뭐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념이 될 만한 물건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걸 받음으로써 또 그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단한 역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그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만들어 왔던 그것도 하나의 작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념물을 만드는 것 자체는 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해프닝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유 뭐 그런 것까지 뭐 필요하겠습니까라고 얘기했던 거를 몇몇 의원들이 이제 바깥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은 시계를 안 만든다. 그러니까 원래 실용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또 언론들이 뭐 시계도 안 만들 거라고 한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제 이 해프닝에서 좀 그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셔야 된다는 강박을 사람들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 시계를 만드는 것 정도야 실무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서 그렇죠. 네, 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만들라 그랬다 만들지 말라 그랬다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일은 크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좀 더 큰 일 그리고 중요한 일에 매진하시도록 하고 실무적으로 처리해도 될 만한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임기 초반이니까 그런 게 있긴 하겠는데 그렇죠. 모두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곡해되거나 혹은 오해되는 말들이 확장 해석되거나 과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거나 뭐 그 대통령 기념품 이런 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나라들도 있고 뭐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걸 팔잖아요. 맞아. 뭐 그게 좋은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고 그 바램들이 있고 그러면 인지상정으로 뭔가 그걸 기념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갖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있죠. 다만 이제 그게 뭐 진짜 너무너무 막 비싸고 화려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건 조금 곤란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뭐 시계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저도 하나 갖고 싶은데. 오늘 뭐 주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법이니까 네. 일단 이거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장차관 이제 국민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제도 자체는 뭐 해볼 만하고 참신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우려됐던 거는 뭐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이제 불특정 다수가 어떤 희화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일부러 이제 예. 그 제도 자체나 혹은 그 시도 자체를 좀 놀림거리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100% 추천으로 해서 하면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기사를 다시 보니까 뭐 결국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혹은 민정 쪽에서 네. 추천을 받았다가 하더라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검증도 하고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임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천인이 늘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관련 분야 혹은 뭐 민정 혹은 뭐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인사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였으면 지금은 추천 자체는 전체 국민으로 확 넓히고 검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근데 사실 어찌 본다면 추천 받는 것도 좋지만 인사 검증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지명 사실을 공개하면서 공개적 검증 과정이 또 있잖아요. 국민적. 그렇죠. 네. 이때 얼마나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반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건 사실은 이전까지 계속 해오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관련되어 있는 분들만 특정한 인사를 추천해 왔던 게 관행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기가 거기에 꼭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했을 때 추천은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권 차원에서 갖고 있는 인력 풀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을 발견할 수 있다.
정말 이런 사람도 있었겠네라고 네.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 실효적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잘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인재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 검증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걸 조금만 잘못하면 제도 자체가 희화돼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검증과 결정하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SNS 활동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시계 얘기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쉽게 SNS 에 올린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뭐 이번 정부는 표방하기를 국민들과 그 SNS를 통해서든 어떤 형식과 방법을 통해서든 아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는 걸 천명하고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일했던 정부와는 다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국민적 선택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셔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다만 이제 어떤 논의의 과정, 수기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아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시계 해프닝도 그렇지만 이제 전부 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것만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거기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체계가 잡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뭐 그걸 전담하는 SNS를 전담하는 비서관도 지금 임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또 그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니까 그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형식적인 면도 갖춰야 될 거고 네네. 또 이제 그 과정도 어떤 프로세스로 국민들을 SNS로 만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런저런 실험들이 좀 필요한 단계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